지역을 위한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리를 옮겼지만 사람은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공정관광 포럼 개막식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관광재단 이상은 상임이사입니다. 모든 여행은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권선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살기 좋은 곳이 가장 관광하기도 좋은 곳이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작은 거인 박정현 대덕구청장님, 인사 한번 하시죠. 자리가 또 바뀌었으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내 삶이 달라지는 행복대덕 박정현 구청장입니다. 제가 소개받을 때 가끔 작은 거인이라는 별칭을 사람들이 가끔 해주시는데요. 좀 쑥스럽긴 하지만 좋습니다. 작은에 방점이 맞춰서 요즘 기후변화 시대에 저처럼 작은 사람들이 탄소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기여를 제 몸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나름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권선필 교수님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발제를 해주셔서요. 우리 또 토크 콘서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이어져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지역을 위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이 자리에 네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정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님 인사 들으셨고요. 네. 이훈 한국관광학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경곤 대전마케팅공사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현철 한국관광공사 대전 충남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송현철 지사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 진행하겠습니다. 권선필 공정관광 포럼 공동대표님의 지역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을 주제로 발제를 들었는데요. 먼저 송현철 한국관광공사 대전 충남지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현철 지사장님께서도 굉장히 당연히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으시고 그동안 여러 행사들, 여러 프로그램들 만들어 오셨는데요. 지사장님께서 주목하시는 관광 트렌드는 무엇이 있나요? 네, 앞서 발제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관광 산업의 변화를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국관광공사도 카드 및 통신사 등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코로나 상황의 여행 트렌드로 비트인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인근 지자체 간 네트워크 강화와 여행자가 어디든 가는 곳이 관광지가 되고 또 친밀한 사람들과 여행을 즐기는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여행 트렌드로의 변화를 말하고 있어 발제에서 밝힌 지역을 위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지향하는 공정 관광이 앞으로 관광의 큰 축을 이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전 마케팅공사 고경곤 사장님께도 먼저 한 분씩 질문 먼저 드리고 또 돌겠습니다. 대전 마케팅공사는 2017년 대전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래로 올해까지 정말 다양한 공정관광 프로그램 공모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를 통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대전 마케팅공사에서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올 초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호박마을
대덕구 이현동에 있습니다. 이현동에 직접 가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좀 점검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까 권선필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관계 중심의 여행으로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그 호박마을의 관광 프로그램이 제대로 전개되고 있는지 좀 반성하는 계기가 됐고요. 여전히 우리는 과거 방식에 가보니까 이제 호박마을 조형물, 호박 조형물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것들이 호박마을 관광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규정하고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막상 주민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호박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호박 제빵기를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게 또 마을 주민의 소득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규정상 우리가 제공해 줄 수가 없다. 기증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행을 못하고 여전히 이제 조형물 만들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관광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현지의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권선필 교수가 얘기한 그런 공정관광이라는 담론, 이 담론을 이제는 강론화해서 실행에 집중한 전략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공정관광에 같이 부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오늘 이런 공정관광 포럼이 계기가 돼서 저희 그 직원 그리고 공정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의 많은 관광의 업계의 많은 분들이 실제로 공정관광의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우리가 공정관광이라는 그 우산을 쓰고 어떻게 보면 가면을 쓰고 실행하고 있는 일들이 실제로 공정관광 프로그램인지 좀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공정관광 포럼에 참여하는 이 포럼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그리고 우리 실제로 공정관광 프로그램 제대로 전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대덕구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호동에 넷째로 공판장이라고 있어요. 이 넷째로 공판장이 ESG 측면에서 아까 우리 권선필 교수가 얘기한 탄소 중립이라는 가치도 실현하고 있고 지역 주민의 소득에 기여하는 그런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국적으로 좀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대로 된 참 공정 관광을 모두가 열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훈 한국관광학회 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공정관광의 개념 분석, 일원화를 위한 고찰, 공정관광을 위한 매뉴얼 개발 등 공정관광 관련 논문을 2011년부터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관광학회 회장님으로서 2011년부터 공정관광 연구를 하신 분으로서 느끼는 공정관광 혹은 관광산업의 트렌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공정관광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한 필요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하여튼 대덕구에서 이렇게 좋은 포럼을 진행을 하고 더구나 놀란 것은 이제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사실은 다 지금 제정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대전과 대덕구가 먼저 하고 서울이 나중에 하는 이런 현상이 갔는데요.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그런 측면들 매우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또 굉장히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공정관광에 같이 하고 이제 학자이고 연구자이다 보니까 이것을 학술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이제 공정관광이라는 것보다는 공정여행이 먼저 나왔죠. 그리고 실제 실행하는 우리 여행사들이 먼저 활동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을 하고 활동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논리적 체계를 우리가 다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학술적 작업이었고 오늘
발표를 하는 황희정 박사님 같은 경우는 공정관광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논문들을 계속해서 내면서 그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좀 아쉬운 거는 관광의 대부분의 많은 흐름들은 많은 관광학자와 많은 관광산업들이 참여하는 거에 비해서 공정관광 분야에 가면 의외로 관광을 전공한 사람들이 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퍼지지 않았을까? 왜 굉장히 중요한데 관광에 대한 많은 학자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쉬움이면서도 또 한 가지의 그 양쪽에 그 접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정관광의 시작은 일종의 굉장히 사회운동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려고 하는 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상해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너무 이게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졌어요. 왜 이렇게 고상한 일을 그럼 나는 여행 가서까지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지속은 하시기 굉장히 어려워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데 그 의미가 재미를 주지 않으면 지속하기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제 어떤 환경운동을 시작할 때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은 고소득층과 중산층 위주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사회 정의적인 입장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이 정착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제도화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정관광 조례와 같은 것들은 매우 중요한 그런 제도화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이게 우리 생활 속에서 그 환경을 지키고 또 환경운동을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막 힘들고 너무 고상하고 너무 몇몇의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정관광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면에서 공정관광에서 살짝 좀 아쉽게 놓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ESG든 사회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결국 여행이라는 행위를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두 가지 파트로 볼 수 있어요. 부정적인 파트는 지루함을 벗어나기 위한 행위입니다. 일상 공간에 갇혔던 우리가 이것을 비일상의 공간으로 갔을 때 지루함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위를 하고요. 이것을 다스리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결국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도 다 조사를 해봤더니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게 여행이더라, 여행 행위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봐요. 하나는 헤도니아적인 거하고 또 하나는 유다이모니아적인 건데요. 유다이모니아적인 것이 사회에 의미를 주고 미닝풀한 것들이죠. 다른 사람과 같이 하고 그것이 의미가 있을 때 이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헤도니아적인 거죠. 재밌어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앞으로 공정관광에서 조금 더 추가하면서 같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들은 인간의 호모 루덴스적인 인간으로서의 놀이를 추구하는 인간으로서의 여행, 그 안에 재미를 포함하는 공정관광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또 중요한 공정관광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리가 나오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질문 먼저 같이 이어서 하고 박정현 구청장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지연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인기 관광 테마가 성공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종종 따라 하던데 그러다 보면 지역마다 획일화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특색이 사라지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요라고 했는데 어느 분께서 답변 주실까요? 네, 우리 송현철 한국관광공사 대전 충남지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관광공사가 워낙 봄 여행 주간, 가을 여행 주간에서 다양하게 다채롭게 하고 있고 또 관광 두레까지 지금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분의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지역 관광의 단점이자 폐해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한 지역에서 성공한 테마나 또는 방식을 타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복사해내는 부분들의 이제 관광 형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관광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요. 지역에는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거나 차별화된 콘텐츠,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또 정교한 기획을 통해 가지고 관광객으로 하여금 그 지역만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있고 즐거운 어떤 몰입할 수 있는 경험과 체험을 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 좀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들 계속 주시면 가능하면 저희 전문가분들께 이렇게 답변 요청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요. 지역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이런 지역 기반 관광이 산업적, 환경적, 지역적 측면에서 지속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박정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으로서 지역의 지역 기반 관광을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아까 이제 질문에서도 나왔는데요. 어떤 특정한 관광 테마, 뭐 요즘은 다리가 유명하더라고요. 출렁다리, 출렁다리가 유명해서 여기저기도 만들고 그러는데 어떤 테마가 만들어지면 그 지역의 역사성이나 지역성과 아무 관계 없이 만들어져 가고 그래서 오히려 그게 서로 더 경쟁이 심화돼서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송현철 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지역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속 가능성의 기본은 지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지역마다 사실 대덕구를 보면 대덕구는 무슨 굉장히 수려한 이 풍광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늘 자랑하는 개족산 황토길,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다. 개족산 황토길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건 뭐 사실은 저희 얘기인 거고 그리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가 저희 또 지역에 있죠. 그래서 그 호수의 뷰가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또 다른 호수를 비교하면 아주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대덕구가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렇게 관광을 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수려한 곳도 있지만 또 산업단지가 있고 그리고 역사문화 지역이 있고 그리고 대덕의 기본적인 오래된 역사와 스토리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구성을 하면 대덕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드러날 거고 요즘 이제 관광 트렌드 자체가 지역을 체험하고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민들과 함께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함께 하고 이런 것들이 관광 트렌드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훨씬 더 그게 강화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덕구가 빨리 좀 캐치를 한 것 같고요. 아직 가야 될 방향은 굉장히 멀었습니다. 저희 몇 분들이 대덕구가 굉장히 앞서가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셔서 기분은 좋으나 사실은 현실은 이제 시작이다. 다른 데보다는 대덕이 조금 더 시대적인 트렌드나 변화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서서 조금 빨리 캐치했을 뿐이고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많은 대덕, 우리와 같이 생각하는 수많은 대덕이 모여서 아마 전체적인 관광 여행의 프로그램들이 바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지역의 선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정생태 관광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외부 자본이 들어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는 대덕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소하지만 그 이익금은 또 지역 주민들에게 가고 또 새로운 관광을 여행을 통해서 뭐 설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연관된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든가 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일자리와 여행객들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고 협력해서 힐링도 하고 또 지역을 알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체감하는 그런 곳으로 대덕구가 잘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관광 여행은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여행은 아까 우리 이훈 교수님께서도 이게 공정관광이 너무 무거워서 무게감을 계속 가져가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우리 정책을 수행할 때 우리 실무자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재밌게 해. 재미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의미가 좋다 해도 재미가 없으면 한두 번 정도 참여할 수 있지 지속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정관광의 화두는 여행은 저는 시대적 이슈를 풀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의 여행은 그냥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다른 곳에 대한 궁금증, 체험이 위주였다면 지금은 가지 않더라도 세계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알려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세계가 조밀하게 연대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히려 시대적 이슈, 뭐 탄소 제로가 됐든 뭐가 됐든 시대적 이슈를 여행을 통해서 풀어내는데 거기에 어떻게 재미를 우리가 잘 연결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이 돼서 세 분들한테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오늘 하나씩은 풀어놓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ESG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산업단지가 다 있어요. 오늘 우리 토론 토크 콘서트 참여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발제 토론문이 있어서 제가 읽어봤는데 거기에 ESG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을 저는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ESG도 이게 ESG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여행이랑 연결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계시는 분들, 산업체들이 지역의 여행과 이걸 연결해서 ESG를 잘 엮어내면 굉장히 더 풍성하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시대적 과제를 푸는 공정 여행 어떻게 하면 더 재미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의견 좀 주셔요. 네. 네, 일단 말씀을 꺼내 놓으셨으니까 우리 이훈 한국관광학회 회장님부터 보따리를 풀어놔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재미를 주는 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답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지역에 다 동일하게 해당되지는 않지만요. 기본적으로 여행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여행의 전과 중과 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행의 행복감을 높여주는 걸 보면은 의외로
여행 전이 제일 높아요.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역에서 공정관광을 할 때 사전에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감을 먼저 줄 것인가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행 중에서 사람들이 행복감을 탁 던져주는 것들은 의외로 우연성적인 거예요. 다 계획된 것들을 따라갈 때는 별로 그렇게 재밌어하지 않습니다. 아주 우연하게 만나는 골목길의 맛집, 아주 우연하게 길을 잃어서 헤매는데 동네 할머니가 아주 힘들지만 친절하게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행복감을 엄청나게 높여주거든요. 그리고 여행 후에는 회상이라고 하는 게 그 행복감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사전의 기대감과 우연성, 신기성을 높여주고 이 회상이라는 걸 높여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지역관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도 한번 고려해야 돼요. 제가 연구를 해보면 의외로 우리는 관광객들을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올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곳을 가려면 내부 사람들이 내부 마케팅이 잘 돼야 됩니다. 내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정말 여기 재밌어, 여기 볼만해, 이런 소문을 자꾸 내야 되는데요. 의외로 그 내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동네 뭐 볼 게 있다고 여기를 구경을 와. 이런 얘기를 의외로 많이 하고요. 택시 기사분들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분들이 그 내부에 있는 지역 주민이 지역의 관광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 이 경상도 쪽이 약간 좀 서비스가 좀 거칩니다. 말투가 거칠어서 그런지. 그래서 이 서비스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많이 고민들을 저희가 했어요. 그런데 봤더니 그래서 교육을 받은 적도 있고 책자를 준 적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서비스를 담당하는 그 분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좋은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텍스트로 말로만 서비스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분들을 오히려 좋은 호텔에 특일급 호텔에 가서 숙박을 한번 해보게 하고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를 한번 체험하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교육이 된다는 거죠. 내부의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관광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지역 관광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공정관광도 거기서 시작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훈 교수님 말씀에 굉장히 동감하는데요. 제가 우리 실무자들하고 이제 공정생태 관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1호 관광객은 누가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대부분은 외부에다 눈을 돌리죠. 뭐 근처에 있는 사람, 뭐 저 대전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대덕구의 1호 관광객은 지역 주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내부를 알지 못하면 외부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네. 네. 말씀드리면서 저는 공감이 엄청 되는데요. 여행 가기 전에 사전 기대감이 높아야 만족도도 높다. 그리고 실제로 여행 갔을 때는 힘든 것밖에 없는데 그런 우연성, 친절한 주민들의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그 지역을 기억하게 하는 건데요. 또 세 번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분만큼 정말 대전 시민이 되어서 대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시는 분이 없다. 그리고 대청 오면 대청호, 개족산이면 개족산 가셔서 엄청 감탄과 감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서 외부에 있는 분들에게도 엄청 홍보를 열심히 하시는 대전 마케팅 공사 고경곤 사장님께
개인적으로도 그러시지만 마케팅 공사의 역할, 대전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역할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은 저희 프로그램 공정관광 관련된 프로그램 진행할 때 과거의 행태에서 이제 업자들이나 뭐 이런 지역의 과거의 그 여행업계나 이런 분들이 과거 방식으로 참여하는 건 지양하고요. 저희 가능한 이제 지역 주민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뭐 그런 분들로 구성된 단체가 참여해서 공정관광을 직접 지역 주민에 의한 지역 주민을 위한이라는 공정관광의 가치에 맞게끔 시행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정도 좀 구체적인 그 전략이라고 할까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나는 마을 미디어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을 미디어는 지역 주민들의 네트워크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미디어인데 아까 이훈 교수님 말씀하신 거 그리고 우리 박정현 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그러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공정관광 프로그램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아까 뭐 이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없다는 것도 있지만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홍보가 안 돼가지고 사실 제대로 홍보된 그 지역 그 공정관광 프로그램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근데 주목할 거는 이제 마을 미디어이더라고요. 대전에 한 30개 정도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마을 미디어들이 거의 한 30개 중에 24개는 괴멸 상태이고 한 6개 정도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을 미디어가 그 공정관광 프로그램과 연계가 된다면 사실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을 미디어의 활성화인데 이 마을 미디어 활성화와 공정관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사실 그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회장님하고 공정관광 관련해서 공정관광을 홍보하는 그런 마을 미디어와 연합을 좀 말씀을 좀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전 마케팅 공사에서 대전 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라는 걸 우리 한국관광공사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교육도 받고 제작 장비도 지원받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들에게 이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주로 퍼블리싱 되는 데가 주로 이제 유튜브 같은 데잖아요. 근데 그런 거뿐만 아니라 마을 미디어하고 연합을 해서 마을 미디어가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매체가 되고 사실 마을 미디어 입장에서는 컨텐츠 확보 측면에서도 기일치 굉장히 좋고 지역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좋은 그 홍보거리가 있어서 좋고 그러니까 모두가 윈윈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을 미디어를 활용한 공정관광 프로그램 홍보 그리고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및 그들과의 연합을 통한 공정관광 컨텐츠 만들어내기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어놓고 직접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저희 또 대덕구에서도 열심히 또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송현철 한국관광공사 대전 충남 지사장님께서도 네, 보따리 하나 딱 풀어놔 주시죠. 예, 지금 이제 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그 지자체가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 분야 예산 같은 경우에도 타 분야에 비해 규모가 적은데 관광산업 자체가 타 산업과 연계 협력이 가능한 융복합 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그 공정 관광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때에 타 부처 및 공공의 영역 부분들과 같이 협력이라 연계를 통해 가지고 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좀 확대할 필요도 있고요. 특히 이제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금년 초부터 정부 부처 간 그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가지고 범정부 협업 활성화 지침을 부처 및 공공기관에 좀 전달했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공정관광을 추진할 때에 각 분야별 정책별로 개별적으로 좀 추진하기보다는 초기 기획 단계에서
많은 관계자분들이 같이 그림을 그려나가는 부분들을 하신다면은 공정관광의 그분 원수도 확충이 되고 또 어떤 결과물도 내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아쉽기는 하지만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아쉬운 마음 접고 나중에 또 실제로